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의미를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죠. 네,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합니다. 이 내각은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이 선출이 되면 이 의원 중에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서 이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되는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이때 국민은 선거를 한 번만 했어요. 국민은 선거를 한 번만 했는데 국민이 하는 거는 이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만 한 번 실시했죠. 선거를 통해서. 네, 이게 의원 내각제라면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국민은 선거를 두 번 하는 거죠. 네, 국민은 각각의 선거를 해요. 먼저 총선을 통해서 입법부의 의원을 선출하고요. 네,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해서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이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의 정부 형태가 바로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내각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다고 했죠. 그에 반해서 대통령제는 이 두 개가 엄격히 분리된 정부 형태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입니다. 네, 의원 내각제는 긴밀하고 융합되어 있는 형태라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대통령제는 분립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각각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견제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원수를 살펴보면 국가 원수라는 거는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네,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 의원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는 왕이에요. 네, 왕.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죠.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제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네, 그 다음에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행정부의 수반을 살펴보면 대통령제에서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총리죠. 네. 그래서 영국은 보리슨 총리예요. 보리스 존슨 총리. 예를 들어서 영국을 보면은 존슨 총리. 그럼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냐면 똑같이 대통령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일치하죠.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이 둘이 서로 다르다는 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서 여왕은 영국 같은 경우 여왕은 통치를 하진 않고요.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가 근데 꼭 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따로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살펴볼게요. 상호 견제 수단. 상호 견제 수단이 일단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있으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다시 용어를 정리해보면 입법부를 의회라고 부르고요. 행정부를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면 입법부는 행정부가 국민의 뜻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각 불신임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신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행정부는 내각은 의회가 역시 책임 있는 정치를 못한다면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의회 해산권이라는 거는 의회가 해산 말 그대로 그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의회를 뽑는 총선을 다시 해서 이제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고 행정부도 새롭게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대통령제에서는 어떤 견제 수단이 있는지를 보면요. 입법부, 행정부 인데 이 입법부에서는 의회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동의해주는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었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행사하고요. 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법부에서 임명 동의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이 좀 국회 동의를 받아서 그런 직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이 의회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일단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집행을 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서 견제를 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국회 이런 의회에서 만든 법이 좀 어떤 국민들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갖는 고유의 권한인데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률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의회에서 갖고 있는 이 법을 제정하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도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의원 내각제의 장점인데요. 의원 내각제는 국민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죠. 의회와 정부 모두.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의회에서 이 내각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한다면 일이 좀 착착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능률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대통령제의 장점을 보면요.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이라는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국이
안정이 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이 언제든지 행사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사된 경우에는 다시 총선을 해서 의회와 내각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총리 임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기 동안에 연속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고 전국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와 그 내각이 독점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정당이 이 의회 선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또 내각도 그 정당의 사람들로 내각이 정부가 구성이 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서로 둘 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다수당의 횡포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수당의 횡포도 있지만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연립 정부가 구성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이 10명이에요. 10명이 있다고 치는데 A당에서 3명이 당선이 됐고요. B당에서 1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C당에서도 1명이 당선이 됐어요. D당도 1명이 됐어요. 그리고 등등등 다른 당에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다수당이 없습니다. 다수당이 없어요. 다수당이 없기 때문에 정부 형태를 연립정부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연립정부 구성. 의회 선거 결과 이렇게 다수당이 없을 경우에는 연립정부가 구성되는데 이 연립정부는 이제 합치는 거죠. 과반을 만들기 위해서 A당, B당, C당, D당이 합쳐서 정부, 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소수 정당들이 내각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군소정당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게 한 번에 추진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군소정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제의 단점을 살펴보면요. 대통령제는 일단 대통령의 독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재 가능성.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독재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와 정부가 대립했을 때 좀 불안해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의회, 정부 대립 시 불안해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의회와 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은 보통 여소야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여소야대는 이 여당이 적고 야당이 많은 경우예요. 우리가 흔히 여당, 야당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당은 대통령이 속한 당이에요. 대통령이 속한 당. 대통령이 소속됐던 당을 여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당은 그 반대겠죠. 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현재 정권을 잡지 않은 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 여당이 국회에서 조금 있고 야당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냥 반대할 수가 있어요. 정부의 정책 추진을. 그냥 반대해서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특징이고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의원 내각제의 키워드가요. 네, 책임 정치예요. 네, 책임 정치고 능률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의원 내각제를 나타내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군소정락이 난립할 경우에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전국이 안정이 되지만 유해와 정부 대립 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여소야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초성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는 내각이 정치를 잘못하면 내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입법부와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불신임되거나 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죠. 아까 1번에서 보면은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의회는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의회 해산권을 갖습니다. 의회 해산권. 그래서 이것이 서로 견제하는 수단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법률안 거부권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4번 대통령제는 임기 동안 행정부가 안정되어 강력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5번 대통령제에서 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당의 횡포라는 용어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과반수, 의회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한 그 정당이 내각까지 독점할 경우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해서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